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는 비만의 원인. 58살의 윤 여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녁을 먹은 지 불과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뭔가를 먹고 싶은 충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정신을 차려보니 반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윤 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왜 자꾸만 먹게 되는 걸까?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숫자는 1년 전보다 15kg이 늘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제는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가 정말 몰랐던 것은 자신의 비만이 단순히 음식 조절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늦게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단 것이 당기고 우울할 때 음식으로 위로받으려 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비만의 진짜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윤 여사는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조금 나가는 편이었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윤 여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너무 일만 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식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하면 뭔가를 먹었습니다. 우울하면 달콤한 것을 찾았습니다. 외로우면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먹고 나면 더 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윤 여사는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 지켜졌지만 2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포기했습니다. 밤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식욕이 몰려왔고 한 번 무너지면 며칠간 폭식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책감에 시달렸고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우울하니까 먹었고 먹으니까 살이 쪘고 살이 찌니까 더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싫었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먹게 되었고 체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건강 생각해서라도 조절 좀 해. 하지만 그 말이 윤 여사에게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나? 나도 어쩔 수 없어. 결국 부부 사이도 서먹해졌습니다. 윤 여사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61살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투병 끝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박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혼자 사니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과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나 빵을 먹었습니다. 1년 만에 박 씨의 체중은 20kg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건강검진을 권했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체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뇨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박 씨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실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먹는 식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웠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던 모든 일상이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음식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음식 맛이 그리워 비슷한 음식을 사 먹었고 함께 가던 식당에 혼자 가서 두 사람 몫을 먹기도 했습니다.
윤 여사와 박 씨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둘 다 산책을 하려고 나왔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자꾸 먹게 돼요.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계속 먹게 돼요. 먹고 나면 후회하는데 다음 날이면 또 먹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는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비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적으로 힘들 때 우리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윤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의지력이나 자기관리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윤 여사는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윤 여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맞습니다. 퇴직 후 상실감과 무력감, 그리고 자존감 저하가 음식 중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권했습니다. 윤 여사는 박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씨도 병원을 찾았고 역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로 우울감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치료와 함께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습관도 천천히 바꿔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먹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다른 감정을 음식으로 달래려는 건가? 대부분의 경우 배고픔이 아니라 외로움, 불안,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음식 대신 다른 것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음식이 아니어도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윤 여사는 5kg을 감량했습니다. 박 씨는 7kg을 뺐습니다. 수치상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윤 여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2번 활동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됐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느꼈던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산과 공원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동호회도 가입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윤 여사는 12kg을 감량했습니다. 박 씨는 15kg을 뺐습니다. 수치상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경우 비만의 뿌리에는 우울,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음식만 조절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만을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 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비만은 심리적 고통의 증상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음식으로 달래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강합니다. 퇴직, 자녀 독립, 배우자 사별, 건강 악화 등 삶의 큰 변화들이 찾아오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이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음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중 조절에 계속 실패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아픈 건 아닌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운 건 아닌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다이어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흔한 질환이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찾는 것이 두렵다면 상담센터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음을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윤 여사와 박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눕니다.